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시장은 약간 보합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 전일 벌써 이제 신고가를 쓴 모습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 있고요. 코스닥, 코스피 오늘도 코스닥은 상승 마감, 코스피도 이제 어느 정도 3천을 터치를 다시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외의 어떤 굵직한 지금 또 FOMC 회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도 성투사님 모셔가지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우존스 S&P 500은 신고가를 벌써 갱신하는 모습 전일, 네. 그렇게 했었고요. 조금 이제 16일 어제 날짜로는 이제 약간 이제 소폭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모습들인데, 아무래도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거기 주목된 쏠림이 네. 있는 것 같죠? 지금 뭐 다른 재료는 없어요. 네네네. 일단 국채 금리가 이제는 음, 1.6 정도 나와 있는데 네네. 변동폭이 굉장히 작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더 많이 오른다, 내린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별로 없어진 것 같고요. 음, 뭐 보니까 이제 경기 회복의 속도가 네네. 이제 국채 금리를 한 2%까지 올려놔도 음, 뭐 커버를 해줄 수 있을 정도다. 음,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악재는 좀 없는 것 같고 음, 대신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 즉 통화 정책을 네네. 이제 연준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또 주목이 쏠리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경제 성장 속도가 조금 빠르다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2023년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네네. 올해하고 내년도까지는 일단 제로 금리다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음, 이제 파월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연준 회의를 열게 되면 이 네네.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소수 의견들이 또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무시 못하는 네.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만장일치로 이제 금리 동결을 계속 유지하자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네네네. 여기서 이제 소수 위원들이 그래도 금리 인상을 조금 땡겨서 음, 뭐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도쯤에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음, 이렇게 한두 명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네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다음번 그 뭐 정책 회의에서 또 음. 반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부담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아예 얘기가 안 나오는 것보다도 경제 속도가 그렇죠. 너무 빠르니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거 네, 아니냐라는 네. 또 얘기가 나오면 그걸 또 빌미로 해서 다음 회의에 또 귀추가 주목되는 네, 상황이 네, 될 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수 위원들의 의견들이 음, 얼만큼 이제 그 나오느냐. 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관망을 좀 해야 되겠다. 왜냐면 네네. 지금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상황이. 네네네. 그러니까 2023년까지 제로금리가 아니라 2022년까지만 해도 되지 않겠냐. 당장 내년에 어, 해도 올리도 되지 않나요? 지금 경제 성장 네네. 속도가 괜찮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정없이 이제 제로금리 낮을 수도 없는 얘기니까 음, 금리 좀 올리는 거, 음. 지금 2년 남았다 생각하면 굉장히 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년도에 올리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음, 해요. 근데 음, 그 의견 자체가 나오게 되면 이제 음. 시장에는 부담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금리 인상 네네네. 진짜 한다. 음, 당장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부담이 될 수 있겠고요. 네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은행의 이제 지급 준비율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음, 이제 그것을 이제 이번 달에 종료가 되거든요. 완화를 음. 좀 시켜줬었어요. 네네네. 얘들 조금만 갖고 있어도 내가 인정해 줄게. 음, 이렇게 완화를 시켜줬는데 이게 이번 달 종료인데 이게 연장될 것이냐 아니냐. 음. 이제 그게 이제 이번에 정해지거든요. 네. 근데 뭐 이거는 거의 한 90% 정도는 그냥 연장이 되는 걸로 음, 알고 있는데 여전히 뭐 불안정하죠. 네네네.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음,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음.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음, FOMC 회의가 지금 이제 결과가 이제 나와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네. 눈치 보기 싸움이 좀 치열하다. 근데 시장 분위기는 그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저 국내로 넘어와서요. 국내는 오늘 네. 코스닥은 이제 상승을 한 모습인데, 코스피가 물론 상승하긴 했습니다.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이렇게 여기도 눈치 보는 그런 모습. 3047.50으로 전일 대비 0.64% 빠지면서 이제 음. 하락 마감이 되었는데, 같이 큰 대형주들이 좀 이제 많이 빠지는, 낙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도면은 괜찮다는 생각을 좀 해요. 뭐 한 네네네. 0.6% 정도면 네네네. 그렇게 뭐 아주 많이 밀린 것도 아니고 음, 괜찮다 생각되는데 이제 내용이죠. 음. 장중에 이제 제법 많이 빠졌잖아요. 1% 넘게 네네네네. 하락하게 되면서 음, 또 다시 하락하는 거 아니야? 라는 네. 어떤 공포감을 좀 조성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네네네. 또 수급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외국인이 지금 이틀째 팔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음, 음, 연기금이 계속 사들이다가 음. 살 때는 뭐 천억
뭐 800억 뭐 이렇게 찔끔찔끔 사다가 오늘 뭐 2,000억 이렇게 훌렁 팔아버린단 말이죠. 찌끔찌끔 사다가 한꺼번에 광창, 예, 팔 때는 왕창.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사나 했더니 이놈들이 네네. 팔 때 그냥 음, 뭉탱이로 갖다 또 던져버리니까 네네네. 아, 수급 주체들이 또 이렇게 던지는 거에서는 또 뭔가 배경이 있지 않겠냐. 음, 뭐 이런 생각들 좀 해보는 부분이죠. 네네네. 근데 뭐 배경은 정해져 있어요. 그냥 뭐 매매 동향 같은 데서도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음, 근데 보면은 뭐 삼성전자 팔고 있고요. 삼성 음, SDI, 음, LG화학 뭐 이런 거 음,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시총 상위권 대형주. 네네. 그다음에 지금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어떤 그 주도주 패턴이 조금 바뀌었어요. 네네네. 뭐 그동안 전기전자 쪽에 많이 들어가 있었다면 지금은 또 화학이라든지 철강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바뀌면서 음, 이제 기존에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악재가 나왔잖아요. 배터리 쪽에서. 네네네. 그게 이제 그, LG화학하고 SDI,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세 종목을 딱 찍어서 간 건데 음,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만 빠졌어요. 네네네네. 어제 근데 낙폭이 좀 네. 컸었죠. 갭으로 빠진 근데 상황에서. 오늘은 네. 또 SDI가 빠진단 말이죠. 음,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폭스바겐에서 나온 이야기란 말이죠. 음, 그러니까 폭스바겐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자기네들 이제 각형 배터리를 이제 채택하겠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우치형을 주력으로 그렇죠, 생산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네네. 이 각형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게 밀려나는 거 아닙니까? 음, 근데 지금 SDI 같은 경우는 이 각형 배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어제는 안 빠졌었거든요. 네네. 어제 버티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오늘 같은 때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음,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음, 일단은 폭스바겐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도 하고 음.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다는 자체 얘기죠. 생산에 대한 네. 것들이 네. 끊임없이 계속 나오네요. 그런 네네네네. 부분들도 있고 또 경쟁사들이 또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올 수도 있다. 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폭스바겐이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네네네. 네, 이런 뭐 중국 기업들과의 어떤 그런 연관관계가 좀 강해질 수도 있다. 미리 포석을 깔아놓는 거죠. 이제 아, 그쪽이 그쵸, 그쵸. 팔 테니, 네. 예, 예, 뭐 그렇게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지금 밀려나는 거 아니냐. 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음, 전체적으로 밀려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좀 됐고요. 네네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배터리 쪽하고 이제 석유화학 쪽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음, 이제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이 좀 됐었던 부분인 것 같아서 SK이노베이션은 오늘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 뭐 약간 플러스로 마무리됐는데 대신에 그런 문매를 오늘 삼성 SDI가 맞은 거고요. 네네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LG화학만 제일 네, 제일 안 불쌍하게 좋죠. 된 왜 거죠. 파우치형이 네. 제일 주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LG화학은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음, 빠지고. 음. 그래서 지금 배터리 쪽에 대해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네. 단기적인 악재는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인정을 해야 되고 음, 대신에 이제 뭐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이제 얘네들이 각형을 만들겠다 하면 음. 각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네, 근데 이제 되게 좀 어이가 없었던 리포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우치형이 뭐 그 디자인에 적용하기도 좋고 응, 인기도 좋다. 응, 경쟁력이 있다. 네네. 그래서 걱정 없다. 네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얘네가 각형을 만든다는데 파우치형이 인기 좋으니까 괜찮다는 말은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아니, 뭐 고객사에서 각형을 그죠? 우리 쓰겠다고 하는데 뭐 밀어붙일 네.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입맛을 또 그렇죠.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폰을 사러 왔는데 뭐 응, 갤럭시가 좋으니까 이거 사세요. 근데 네. 난 아이폰 살 건데 갤럭시가 좋으니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음, 일단은 회사들이 이제 뭐 어쨌든 팔아먹어야 된다 그러면 음, 자기들이 각형을 안 만들고 있었다면 만들려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뭐 네모 박스에다가 뭐 파우치를 집어넣든 뭐 어떻게든 하겠죠. 그러니까 음, 이런 부분들을 가게 된다면 어떤 중장기적으로는 품질력이 결국에는 승부를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못 그렇습니다. 만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음, 단기적으로는 이때 이런 변수들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 다 따져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음, 악재성 요인으로 일단 작용한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도 일단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좀 신중한 대응이 좀 필요하겠고요. 네. 반등 나온다고 해서 또 바로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들도 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겠죠. 지금은 음,
일단은 네, 좀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네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단기적인 악재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그리고 또 해주셨고요. 한 가지는 네네. 지금 보면 이제 배터리 쪽이 그동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밑에서부터 사가지고 수익을 많이 낸 상태예요. 그렇죠. 네네. 근데 팔아먹을 만한 명분이 없었거든요. 음, 뭐 지금 보면은 배터리 쪽 계속 좋다. 전기차 시장 커진다. 네네. 근데 내가 팔으려고 하는데 왜 파냐 그러면은 사실 내가 수익 많이 나서 팔려고요. 여기 이런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예. 지금 이런 명분을 또 만드는 거 아니냐. 음. 뭐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죠. 네. 네네네. 일단 뭐 상승률이 굉장히 가팔랐다. 그리고 수익률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은 염두를 해둬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내일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말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뭐 따상이 될 것이냐 그 부분인데 네네. 공모가의 어떤 그 청약 경쟁률로 본다면 네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물량이 나오는 시점들이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 보면 SK 케미칼이 이제 네네. 그 바이오사이언스의 모회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오늘 6%대 상승을 좀 나오는 모습이기도 한데 네네네. 이건 다 내일 있을 바이오사이언스의 그 상장 기대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모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내일 매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모주를 받으신 분들은 내일 따상이다, 문 닫았다 그러면은 그대로 홀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다음날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SK 바이오팜을 봐도 이제 한 두세 번 정도는 이제 상승을 했던 그렇죠. 부분이니까,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상한가 마감을 하게 되고 잔량이 많이 쏟아지고 그러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홀딩하는 게 맞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매수를 이제 상장 이후에 하시려는 분들은 네네네. 이게 딱 상한가 문을 닫아버리는 시점이 돼버리면 네네. 마음이 조급해져요. 못 사니까. 음. 그런데 다음 날도 만약에 점상이다. 그러면 네. 못 사거든요. 네네. 계속 못 사니까 이게 계속 더 조급해지고 나중에 물량이 터질 때 사게 되는데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죠. 예. 네, 바이오팜을 그래서 보시면서. 네, 예.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상장하고 나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네. 안 된다.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물량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매도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네,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서 대응하시면 네. 아마도 뭐 특별하게 뭐 리스크 하지 않게 매매가 되실 걸 생각하고요. 지금 뭐 청약 경쟁률 이런 것들 봐서는 첫날 분위기는 좋지 않을까. 네네. 일단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뭐 이슈가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청약률도 굉장히 또 역대급으로 높았고, 그래서 기대감은 가져보시는데 또 이렇게 청약을 못 하시는 분들, 균등분배이긴 했습니다만은 또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청약도 못 받으신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상장, 네, 내일 딱 상장될 당시에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외 FOMC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봤고요. 국내에 바이오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도 좀 드려봤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팟빵을 들으시면서 잘 대응을 하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